반갑습니다. 저희 기선장입니다. 우리 인사법 알죠? 살아있네. 자, 오늘 영상을 만드는데 혹시 영상 중에 이제 시청자가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면 답변도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한번 라이브 방송으로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말이라 그런가 시청자가 빵명입니다. 괜찮아요. 자, 오늘 먼저 지난번에는 그 농어 채비에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죠. 오늘은 그 채비를 가지고 농어 낚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낚시가 그렇듯이요. 낚시는 기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중에 이제 그 농어 외수질에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면, 생선 낚시가 좋은 점이 뭐냐면 뭐든지 잡을 수 있죠. 뭐 우럭이든 장대든 뭐 농어를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다 잡아라는 그 없던 장르가 또 이렇게 새롭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단점이라면은 또 대상어인 농어를 잡아야 되는데 농어를 못 잡는 경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법 차이 때문에, 조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농어를 잡아야 되는데 우럭 잡고 광어 잡고, 그래서 이 농어 외수지를 나가게 되면 농어에 맞는 조법 기본을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농어 잡는 그 조법의 기본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를 만약에 잡으려고 하면은 일단 이 농어라는 물고기에 대한 특성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일단 그 특징을 한 두 가지만, 가장 큰 특징의 두 가지를 먼저 잡으면은, 농어는 이 고기 형태를 보면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요거고, 이렇게 생긴 모든 고기는 이렇게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먹이를 노립니다. 아래 턱이 윗입술보다 위로 앞으로 좀 삐져나온 놈들은 항상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고기를 노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농어란 놈은 소음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홍어랑에 보면 다이버가 있어요. 다이버, 물속에 들어가서 해상 채취하시는 다이버,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상 그 양식장에 들어가서 해상 캘 때 여 주변에 보면 농어들이 굉장히 많대요. 따오기급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농어를 보고 헤엄을 살살 쳐들어가다가 숨을 쉬느라 기포기가 뽀글뽀글 올라가잖아요. 그럼 농어 대가리를 휙 돌린답니다. 그 기포 올라가는 그 소리에만 해도 이 정도로 굉장히 소음이 민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고기가 마찬가지겠지만 농어도 잡을 때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돌아다니죠. 여바닥하고 어초, 이렇게 두 군데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먼저 여바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바닥을 보면 이게 아스팔트처럼 이렇게 평평한 바닥은 절대 없습니다. 뭐 전부 모두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때는 짝짝짝짝짝짝 하고 자갈이 깔린 여바닥이 있고, 또 어떤 바닥은 이렇게 우리가 홈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폭 들어간 바닥도 있고, 그리고 어떤 바닥은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자, 여기 이제 바닥이라 그러면 이렇게 판판한 바닥은 아스팔트, 우리가 차트가 들어있는 아스팔트. 하지만 여바닥은 이렇게 생기셨다고 보면 좀 낫겠죠? 그래서 어떤 데는 폭 들어가고 어떤 데는 이렇게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바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때 선장이 항상 얘기하죠. 바닥 찍고 두 바퀴 가면서 해요. 그 말은 우리가 바닥을 찍고 두 바퀴 가면서 해요. 이렇게 들고 이 바닥을 꼬치꼬치한 데든 뭐든 이렇게 지나가라고 두 바퀴를 드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농어는 요 위에서 이렇게 떠다니죠. 그런데 먹이가 바닥에 있다. 그럼 입질을 못 받습니다. 거의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TV까지 연결해서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원더풀 라이타임.
농어가 2m나 3m 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두 바퀴 감으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6점대 기아 봤을 때 두 바퀴면 1.2m잖아요. 세 바퀴면 1.8m. 그 정도 했을 때 가지바늘은 또 뽕돌보다 위에서 이렇게 옆으로 뻗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우가 수온이 좋을 때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새우가 푸덕푸덕 하고 움직이면 액션이 나오면서 그 농어를 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띄우셔야 돼요. 또 좋은 점 뭐가 있냐면은 밑걸림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채비 손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항상 띄워서 농어보다 머리 위에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그 아래턱이 큰 물고기의 특성을 이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특성 말씀드린 거 있죠? 소음에 민감하다. 우리 바닥 찍을 때도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절대. 서밍 있죠? 서밍 하면서 살짝 닿게 하고 들고, 살짝 닿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소음을 가장 최소화하면서 찍어 가야지 농어 잡을 수 있는 확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어초인데, 어초 타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이 어초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가지바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이전 영상에 대해서 제가 다 그 힌트를 올려놨습니다. 이전 영상은 여기 봐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서 한번 보시면 단차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자, 계속 이제 어초, 이게 어초라고 이제 보셔요. 이게 어초 같이 생겼나?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어초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머리죠. 자, 여기 있을 때 JT 선장도 그렇고 모든 선장님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번엔 몇 메터 어초 탑니다. 뭐 5m짜리입니다. 10m짜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이 어초 높이가 바닥에서부터 뭐 5m, 10m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 할 때 가끔 가다 보면 바닥부터 이렇게 읽어가시는 분이 있어요. 이 뽕돌 이렇게 있으면 바닥부터 딱 찍고 두 바퀴 가면서 읽고, 탁 치면 또 올리고, 탁 치면 또 올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아까 그 소음에 민감하다는 거 같은 얘기입니다. 농어가 땅 때리는 순간 물론 뽕돌은 낚시는 나 혼자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에는 여러 사람이 계셔요. 그죠? 그분들 서너 개의 뽕돌 땅땅 때리면 물속에서 소리가 더 증폭돼서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다이버 말씀드렸죠?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소리만 해도 고개를 획 돌린다는 거. 농어가 대가리를 돌려버려요. 먹이를 쳐다보고 물어야 되는데 농어 잡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밑걸림도 어초걸림도 심해질 수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5m 어초입니다. 그러면 바닥에 한번 딱 찍고 미리 올리셔야 됩니다. 올리시고 이렇게 어초를 타고 지나가야 돼요. 끝날 때까지 그냥 이렇게 타고 지나가야 돼요. 자, 그럼 이거를 그럼 어떻게 5m든 10m든 어떻게 맞추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질문에는 본인 기압비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릴에 보면 선장권은 여기 6.8대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핸들 쪽에 여기 보이나요? 자, 여기 보이죠? 6.8대 1 여기, 아니면 요 밑에 요 부분에 기압비가 써 있습니다. 그게 안 써 있으면 뽕돌 이렇게 매달고 줄자위에다 놓고 한 바퀴 감아보세요. 한 바퀴를 감아보면 몇 센치 정도 올라가는지 아실 거예요. 일단 물론 수중에서는 그게 조금 틀립니다. 차이가 있는데 기압비를 모르는 상태로 어초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m 어초를 탑니다, 10m 어초를 탑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10m 어초라면 요 높이가 10m라고 그러면 6점대 기아로 몇 바퀴일까요? 16바퀴 정도 하면 96cm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16바퀴 갈 때 10m에 맞췄다고 했을 때 딱 맞춘 높이는 어초를 스치고 가겠죠.
이렇게 어초 스치고 가겠죠? 근데 이것도 조류가 없을 때 말하는 거예요. 물속 상황은 틀립니다. 물속에 조류가 없는 그 바다는 없어요. 15바퀴 땡. 자, 그러면은 이거를 몇 바퀴 감아야 되느냐? 10m 어초가 16바퀴가 96cm. 근데 10m라고 봤을 때 16바퀴 아니라 18바퀴나 20바퀴 정도를 감으셔야 돼요. 어초 꼭대기 머리에서 이렇게 떠서 지나가게. 항상 이렇게 되면 요 밑에 있는 여기 있게 사는 농어도 위에 있는 먹이를 보고 치고 올라가서 땅 때립니다. 진짜예요. 여기에 있는 어초 주변에가 큰 농어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놈도 노린다고 바닥에 읽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배 전체가 그날 농어를 잡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감아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자, 빨리 대답해보세요. 내 분명히 20바퀴를 감았는데도 어초에 걸려. 김성우 사장님 조류? 비슷. 융순사 사장님도 비슷. 정답은 아니에요. 김마루 사장님 뭐요? 재수뽕? 땡. 물세기? 물세기가 조류 아니에요. 입질 땡. 자, 지금부터 10초 안에 대답하는 사람 무료 승선권. 19, 87, 6, 5, 4, 3, 2, 1 땡. 아무도 없네. 20바퀴를 감았는데도 어초에 걸리는 경우는 조류도 하나의 역할을 하죠. 줄이 이렇게 똑바로 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목욕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조류가 있으면은 이렇게 약간 뻗죠. 사선으로 이렇게 흘러가면 이제 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내 스풀에 몇 메타가 감겨 있는지 알 때 틀려요. 스풀이 많이 감겨 있으면 한 바퀴 감았을 때 기압이보다 더 많이 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풀에 라인이 조금만 남았으면 반대로 덜 감기는 거죠. 나는 20바퀴를 감았는데 실제로는 10m 올라간 게 아니라 12m 올라간 게 아니라 뭐 10m만 올라갔다든가 7m만 올라갔다든가. 그래서 자기 라인이 얼마나 감겨 있고, 또 세 번째는 뭐냐? 굵기입니다. 합사 굵기. 1.5 쓰는 분하고 1호 쓰는 분하고는 확실히 틀려요. 차이가 납니다. 그 기압이, 그 다음에 라인 굵기, 그 다음에 스풀의 두께, 그렇게 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류, 이런 네 가지가 여러 가지 복합점이 돼가지고 이게 분명히 나는 충분히 올렸는데도 걸리시는 분이 꼭 계셔요. 이런 식으로 그 기압이하고 본인 미래 특성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수학도 아니고요, 영어도 아니에요. 조류는 그 중에 하나니까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장이 이해할 정도면요, 우리 사장님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선장 말을 믿고 그대로 밑걸림이 생기든 안 생기든, 안 생기는 게 더 정상입니다. 생기는 거보다. LG만 올려봤어요. 멋있어 보이라고. 네, 감사합니다. 어찌하지 김성우 사장님, 우린 살아있네. 꼭 그렇게 따라가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왜 그걸 또 맞춰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초 때리는 순간 소음 나잖아요. 그죠? 소음 나면 그나마 있던 고기도 못 잡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어초 탈 때 제일 많은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초 걸림이죠. 어초 걸림. 자, 이렇게 딱 가다가 어초가 이렇게 딱 걸려요. 바늘이든 뽕돌이든 이렇게 걸리면 우리가 흔히 하는 행위가 뭘까요? 자, 이렇게 해서 어초가 걸렸어요. 자, 어초 걸렸다. 아이 걸렸네. 이씨. 그러다가 안 빠지면 이렇게 끊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특징 중에 하나, 소음에 민감한 부분, 농어 쫓아내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나가서 어쫄타다 미끌렸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대로 잡고 걸렸다 싶으면 바로 지긋하게 당겨서 턱 끊어지게 빨리 끄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별도로 이제 드리는 말씀이 갑판에서 이렇게 막 뛰시는 분 있죠. 뒤꿈치를 쿵쿵쿵. 특히 JT 타면은 이제 앞 선수가 다른 배들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한 번에 툭 뛰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장실에서도 쿵 하고 진동이 와요. 근데 이게 우리 배들 보면은 밑에 어창이 있어요. 항상 갑판 밑에는. 그 어창을 통하고 또 바다로 징징징징징 물려나가는 이 진동 소리 때문에 굉장히 크게 들린답니다. 다이버 분들도 그래요. 배가 지나가면은 그 소리가 그러니까 그냥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진동으로 온대요. 진동으로 배가 지나가면. 그러니까 농어처럼 이제 예민한 물고기는 그런 진동 소리에 깨져버리죠. 아까 일선 형님 말씀대로 어머니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봉돌 꽁꽁 이제 바닥에 턱턱 떨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 그리고 그 난간에 따다다다다다당 하고 부딪히는 소리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소음을 진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 선장은 잔소리를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게 해도 그냥 하는데 뭐 편하시게 낚시할 수 있게. 대신 뭐가 따른다? 꽝이 따른다. 항상 꽝이. 우리의 즐거움과 조항은 반비례합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일부러 오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각자가 다 조심할 수 있게, 제가 잔소리 안 해도 각자가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라이브 방송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한 4m, 3m 밖에 안 되는 수심에서 거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줄이 좀 날려도 배를 안 잡겠다고. 배 부릉부릉 거리면 어군이 깨지니까. 그래서 저도 굉장히 거기서 조심하려고 그래요. 물론 배가 안전을 위해서 조심도 하지만 어군이 안 흐트러지기 위해서 가급적 배도 안 잡고 있는데, 거기에서 줄 끈다고 막 이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고 막 뿡또 쿵쿵쿵 거리시는 분, 막 이런 것들,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농어 잡을 때는 앞꿈치로만 걸어요.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도 앞꿈치로만 뜁니다. 쿵쿵쿵 소리 안 나게. 그래서 이런 소음, 이런 것들 제일이라기보다도 다 같이 조심해가지고 옆분도 잡고 나도 잡고 이렇게 즐겁게 낚시할 수 있도록. 네. 두 가지. 농어는 내 머리 위에 있는 고기를 노린다, 미끼를 노린다. 두 번째, 소음에 민감하다. 이 두 가지에 관련된 것만 조심하고 기본만 지키셔도 이제 수온이 20도를 넘나들기 때문에 곧 농어가 때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 농어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낚시의 기본은 고기는 물속에 있다예요. 그죠? 낚시하러 오셔가지고 아유 고기도 안 나오고 아유 낚시도 없고 낚싯대 감아놓고 꽂아놓고 쉬시는 분, 주무시는 분 계셔요. 다 좋아요. 그거는 각자의 힐링 방법이니까 그런 거는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고기가 안 나와서 나는 그냥 이러는겨 라는 생각과 말씀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는 물속에 있어요. 고로 채비가 물속에 있어야 고기가 잡힐 최소한의 기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루하더라도 물속에 담궈놓고 농어 때는 두 바퀴 감고 아니면 다른 고기는 툭툭 거리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쉬셔요. 그래야지 지나가는 눈먼 고기라도 한 마리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채비하실 때요,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오셨다는 분 많이 계신데요. 좋습니다. 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다 전문가니까. 근데 뭐 쇼코리더를 매네, 뭐 이게 돌에 매는 방법 뭐 이렇게 있네 하면서 막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채비 매는 데만 5분 걸려. 채비는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노력, 최소한의 시간, 최단 시간으로 매서 담글 수 있는 방법을 각자 터득하시길 좀 바랍니다.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하세요. 빠르고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꼭 찾아오십시오.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외수질 낚시의 이제 어떤 이걸 보면은 뭐 쭈꾸미 때도 비슷하지만 그 가지줄하고 기둥줄하고 서로 이렇게 안 감기게 한다고, 혹은 농어를 좀 유혹한다고 이렇게 뽕돌에 야광 테이프 감든지
아니면은 뭐 뽕돌이나 줄에 뭐 이상한 거 이렇게 많이 붙이시는 분들 계세요. 이 채비에 머리카락 하나만 감겨 있어도요 조류 타는 그 힘이 틀려져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차이가 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선장님 배를 열심히 잡아서 이렇게 줄이 수직으로 떨어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나는 여기다 뭔가를 해놨어. 그럼 내 것만 이렇게 뻗어요. 이렇게 뻗든가. 왜? 그거 하나 때문에 조류를 더 타는 거예요. 엄청 많이 탑니다. 뭔가 하나를 달면 거기에 대한 조류가 우리가 생각보다 더 어마어마해요. 그 채비는 기성출 채비든 자작 채비든 가장 단순하고 빠르게 멜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크게 다시 한번 이제 총 서머리를 하면 농어는 먹이를 자기 머리 위에 있는 먹이를 노린다.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2바퀴, 3바퀴 감아서 미끼가 농어의 머리 위에 있게끔 유지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소음, 숨소리까지도 조심하자. 채비 걸린 거, 바닥 찍는 거, 어초 때리는 거. 배에서 나는 소리는 뭐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부분 나쁘고요. 모든 소음은 최소화한다. 이 2가지. 채비는 최대한 빠르고 튼튼하고 단순하게 준비를 한다. 이 3가지. 이 3가지만 준비해가지고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우리 회원분들 꼭 잘 머릿속에 잘 담아두셔가지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는 어디? 자, 반짝반짝반짝. 여기는 JT샵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공간인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안 오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대화를 해줘서 고맙고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선장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항상 저는 느끼고 위안 삼고 살고 있습니다. 자, 모두들 고맙고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좋은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JT의 인사는 뭐요? 살아있네!